(2023년) 봄, 서울 강남구의 한 허름한 백반집 주방에서 60이 넘은 여성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고무장갑을 낀 그녀의 손에는 30일 전 은행에서 받은 2억 원 대출 승인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수백 명을 거느린 불법 다단계 조직의 정점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강남 테헤란로를 누비던 다단계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은 뒤 그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설거지통과 실험하는 주방 보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달, 정확히 30일 만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깜빡이던 스마트폰 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건 경매 통지서와 카드 연체 독촉장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숲속에서 오기사라는 이름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자 부의 상징이었고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그녀의 눈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손에는 늘 최고급 외제차 키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가 지나가는 오피스텔 복도마다 후배들의 공손한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불법 코인 다단계 조직의 정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타오르는 태양 아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끝은 언제나 참혹한 법입니다. 2010년대 후반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합동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녀가 쌓아올린 바벨탑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 피해자들의 통곡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는 압류되었고 명품으로 가득했던 드레스룸은 텅 비었으며 은행 계좌에는 거래 정지라는 차가운 문구만 남았습니다. 옥자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낸 뒤 출소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한 뒤 그녀에게 남은 건 오래전 어머니 명의로 사두었던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압류를 피한 그 집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옥자 씨는 화려했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남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 시절의 화려함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파스를 붙인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백반집의 뒷방에서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기름때 묻은 무거운 솥을 닦는 주방 보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뜨거운 김이 어르는 가마솥 앞에서 10시간 넘게 국자를 휘두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시린 찬 물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예전에 즐겨 뿌리던 비싼 향수 냄새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찌개 냄새와 파스 향이 그녀의 몸에 깊숙이 배어들게 시작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옥자 씨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말수 적고 성실하게 일하는 60 넘은 아주머니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옥자 씨 역시 굳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서 수백억 원을 굴리며 조직을 운영했던 그 화려한 시절은 이제 그녀에게 부끄러운 죄의 기록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사회의 유령이 되어 하루하루를 견디며 조용히 과거의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쉽게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옥자 씨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타오르지 못한 욕망의 불씨가 미세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낡은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설거지통에서 흘러나온 미끈한 기름때를 닦아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다시 그 화려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그녀는 반드시 돌아가고 말 거야라는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받는 최저시급의 월급은 그녀에게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진정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이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주방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일상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의 화려한 오피스텔에서 수백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던 그 시절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 시절의 권력과 부에 대한 갈증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텅 빈 원룸에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옥자 씨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분명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그녀의 이런 절박한 갈망은 곧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는지를요. 예순을 넘긴 옥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10시간 넘게 불 앞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대형 가마솥과 씨름한 탓에 손목과 어깨, 무릎이 쑤셨고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어제보다 더 깊게 파인 주름과 핏기 없는 창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옥자 씨는 낡은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출근하면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마늘을 까고 양파를 썰고 무거운 양념통을 옮기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된장찌개 2개요. 김치찌개 급하게요.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고 옥자 씨는 쉴 틈도 없이 뜨거운 국자를 휘두르며 뚝배기에 끓는 국물을 담아냈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더미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냄비와 접시들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씩 닦아내는 동안 옥자 씨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주방 청소를 마칠 즈음이면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손가락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대가는 최저시급을 간신히 넘기는 초라한 월급 봉투뿐이었습니다. 월말이 되어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옥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식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병원 한번 제대로 가기도 어려웠고 낡은 신발 한 켤레에 새로 사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책이 밀려올 때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잊으려 애썼지만 텅 빈 통장은 매달 말일만 되면 그녀를 비웃듯 차갑게 빛났습니다. 옥자 씨에게 주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감옥이자 그녀가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굴레였습니다. 어느 지독하게 습하고 몸이 무거웠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일한 휴일이었지만 옥자 씨에게 휴일은 그저 집에서 몸을 추스르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쓰러져 옥신거리는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파스를 한 겹 더 붙여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몸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옥자 씨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을 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몸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원초적인 절만과 노후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중노동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만약 몸이 완전히 망가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녀에게는 이 낡은 집 한 채와 주방 보조 일자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옥자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신음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가느다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옥자 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익명 자산운용 VIP 비공개 초대방. 기존 회원만 아는 매집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평소라면 이런 스팸 메시지는 눈길도 주지 않고 삭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메시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온갖 금융사기와 투자수법을 다 봐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뒤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과 절박함은 그녀의 철저했던 방어 기제를 단숨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VIP 비공개, 기존 회원만, 매집 정보. 이런 단어들이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옥자 씨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건 돈 안 들잖아.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녀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절박함은 그녀를 부추겼습니다.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옥자 씨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링크를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텔레그램 앱이 실행되었고 낯선 대화방으로 자동 입장되었습니다. 익명 자산운용 VIP 전용방에 환영합니다. 대화방 상단에 고정된 환영 메시지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스터님 덕분에 500 먹었습니다. 이번 주 수익률 30% 돌파. 같은 흥분된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옥자 씨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요.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후두둑 내리고 있었고 옥자 씨의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작은 방 안에서 옥자 씨의 운명을 바꿀 30일간의 악몽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는 수법, 신뢰를 쌓는 기술, 그리고 거짓으로 포장된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후에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설정하지 않고 닉네임도 자동으로 생성된 익명 계정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정체를 숨긴 채 관찰자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 밤, 옥자 씨는 채팅방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흘러갔고 수백 명의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마스터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 시간마다 정교한 주식 차트 이미지와 함께 특정 종목을 지목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이내 매수 타이밍입니다. 오늘 목표가 15% 상승.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묘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스터가 지목한 종목들은 정말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마스터님 대박! 방금 200 먹었습니다. 이거 실화냐고요? 감탄과 환호가 쏟아졌고 곧이어 수익 인증 스크린샷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왔습니다.
계좌 화면에는 빨간색 수익률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스크린샷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조작일 수도 있어.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옥자 씨는 식당 일을 하는 내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양파를 썰다가도 틈틈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마스터는 규칙적으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에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옥자 씨는 그가 지목한 종목을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실제 증권거래소 차트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네이버 금융사이트에 접속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마스터가 오전 10시에 추천한 종목은 오후 2시쯤 정말로 12% 상승해 있었습니다. 오후에 지목한 종목 역시 장 마감 전 8% 오른 상태였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진짜 내부 종목이 있는 거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신중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운일 수도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사흘째 되는 날, 옥자 씨는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스터는 이날 오전 회원들에게 특별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VIP 전용 특급 종목 공개합니다. 예상 수익률 20% 이상, 준비된 분들만 탑승하세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회원들은 앞다투어 준비됐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마스터가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종목은 공개 직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은 완전히 광기에 쌓였습니다. 미쳤다 진짜! 10분 만에 18% 올랐어요! 마스터님 신이세요? 수익 인증 사진들이 쉴새키 올라왔고 그중에는 주방 보조하다가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됩니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손이 털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마치 그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 보조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옥자 씨는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해당 종목을 검색했습니다. 실제로 그 종목은 장중 22%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진짜야. 진짜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그날 밤 옥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채팅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늦은 밤까지 회원들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마스터님 덕분에 빚 다 갚았습니다. 손주학 학비 마련했어요. 이제 노후 걱정 없겠어요. 같은 후기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각 메시지마다 계좌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고 수익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가양했습니다. 옥자 씨는 과거 다단계를 운영하며 이런 후기들이 모두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권거래소 차트까지 일치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의심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판을 좀 아는데 이 정도 타이밍과 정확도는 흉내낼 수 없어. 이건 진짜 기관이나 세력이 움직이는 거야. 옥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출근하는 길에 옥자 씨의 머릿속은 온통 채팅방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뜨거운 국자를 휘두르면서도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쉬는 시간, 그녀는 뒷골목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마스터가 새로운 공지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난 3일간 우리 방의 평균 수익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망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VIP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최소 투자금 200만 원 이상부터 전용 종목 배정이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 실장에게 개인 메시지 주세요. 옥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일간 지켜본 결과 이 방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마스터의 예측은 실제 차트와 완벽히 일치했고 수백 명의 회원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비상금 중 24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00만 원만 넣어보자. 테스트만 해보는 거야. 진짜인지 확인만 하면 돼. 옥자 씨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지옥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신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던 그 방은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고 옥자 씨는 이미 그 덫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답장은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옥자 씨가 메시지를 보낸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옥자님, 환영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먼저 전용 투자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곧이어 APK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전송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3일간 지켜본 신뢰가 그녀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앱을 설치하자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로고와 차트, 그리고 익명자산운용이라는 회사명이 그럴듯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친절하게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 후 입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비상금 중 200만 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옥자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일간 본 수백 명의 수익 인증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실제 증권 차트와 완벽히 일치했던 마스터의 예측력도 생각났습니다. 테스트만 하는 거야. 200만 원으로 진짜인지 확인만 하면 돼. 옥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몇 분 후 투자 앱 화면에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스터님의 첫 번째 매수 지시가 나갑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옥자 씨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주방 뒷골목의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마스터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전 회원 즉시 매수, 목표 수익률 20%, 앱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5%, 8%, 12%. 숫자는 빠르게 상승했고 단 30분 만에 20%를 돌파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앱 화면에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자산 240만 원, 수익금 플러스 40만 원, 괄호 플러스 20%. 그녀는 손을 떨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단 30분 만에 40만 원을 번 것입니다. 채팅방에서는 다른 회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마스터님, 20%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하지만 옥자 씨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다단계를 운영하며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진짜 현금으로 인출되기 전까지는 모두 숫자 장난일 수 있어. 그녀는 긴장된 손으로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익금 40만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김 실장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옥자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혹시 사기인 걸까? 200만 원을 날린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익명자산운용 40만 원. 옥자 씨는 문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40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그녀는 급하게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게 40만 원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수익금이 실제 현금으로 입금된 것입니다. 옥자 씨의 손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이건 진짜야. 진짜 금융회사야. 옥자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깨끗이 증발했습니다. 그녀는 전율했습니다. 과거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수많은 투자 상품을 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수익을 내고 즉시 인출까지 가능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다단계가 아니야. 진짜 기관 투자야. 옥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마치 옥자 씨의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처럼 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옥자님 축하드립니다. 첫 수익 인출 성공하셨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만 원은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VIP 등급으로 올라가시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옥자 씨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 실장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VIP 전용 매집주가 배정됩니다. 이건 일반 회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특급 정보예요. 예상 수익률 최소 5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등급제라서 순서가 밀리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1000만 원을 추가하시면 내일 아침 VIP 명단에 포함시켜 드릴게요. 옥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0% 수익이라니 1000만 원을 넣으면 5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자 씨에게는 이미 200만 원을 쓴 상태였고 남은 현금은 고작 4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자신의 재산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평생 노후자금으로 아껴두었던 적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만기가 아직 2달 남았지만 중도 해지하면 당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적금은 정말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4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경험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진짜야.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 돈이 나왔어. 게다가 50% 수익이면 5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적금을 다시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옥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방 뒷골목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자 씨는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개점 시간에 맞춰 가까운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적금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해지하시면 이자를 많이 손해보십니다. 급하신 일이세요?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냥 해지해주세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옥자 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밖 벤치에 앉아 김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송금 만료 문자가 도착했고 곧이어 앱 화면에 1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옥자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긋지긋한 식당 주방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있어.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다시 10여 년 전의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앞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난히 행복해 보였고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옥자 씨는 그날 저녁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내일 아침 9시 VIP 매집주 공개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의 노후 자금을 사기꾼들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12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날 마스터의 VIP 전용 종목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채팅방에 공지가 떴습니다. VIP 회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특급 매집주에 탑승하십니다. 예상 수익 시간 48시간, 목표 수익률 60%. 옥자 씨는 손에 땀을 쥐고 스마트폰을 응시했습니다. 앱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매수가 진행되었고 그녀의 1200만 원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목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에 10%, 점심때 20%, 저녁에는 35%를 돌파했습니다. 옥자 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앱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처럼 계속 올라갔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다른 VIP 회원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가짜 앱은 옥자 씨의 자산이 2,500만 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1,200만 원을 넣고 단 이틀 만에 1,3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화면에 큰 숫자가 떠도 실제로 인출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옥자 씨는 다시 한번 시스템의 진실성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익금 중 3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만약 이번에 출금이 막힌다면 그건 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긴장한 채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났고 2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김 실장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옥자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옥자 씨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입금 문자였습니다. 익명 자산운용 300만 원. 옥자 씨는 문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실제로 300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게 300만 원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고 목이 메었습니다. 여기는 진짜야. 돈을 안 떼먹는 진짜 기업이야. 처음 200만 원을 넣었을 때 40만 원을 인출한 것도 신기했지만 이번엔 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단 5분 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사기가 아니라 진짜 기관 투자 회사였습니다. 옥자 씨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작게 흐느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간신히 벌던 그녀가 단 며칠 안에 300만 원을 손에 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야. 김 실장은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가 감격에 젖어 있을 때 그는 다음 미끼를 던졌습니다. 옥자님, 축하드립니다. 300만 원 출금 성공하셨네요. 이제 진짜 VIP로 승급하실 자격이 되셨어요. 곧이어 화려하게 디자인된 이미지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VIP 등급 승급 축하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금색 테두리가 반짝이는 인증서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옥자님, 지금이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 실장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마스터님께서 관리하시는 비공개 기관 물량이 하나 남았어요. 이건 일반 VIP도 접근할 수 없는 최상위 등급 전용입니다. 최소 투자금 3천만 원 이상만 탑승 가능하고 예상 수익률은 하루 최소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옥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루에 2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자 씨에게는 이제 방금 인출한 300만 원과 앱에 남아있는 2,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천만 원을 채우려면 8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옥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게는 추가로 넣을 돈이 없어요. 김 실장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옥자님, 앱에 있는 2,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800만 원만 추가 입금하시면 총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옥자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8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그녀에게는 더 이상 적금도 없었고 현금도 방금 인출한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 실장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 기회는 오늘 밤 자정까지만 유효합니다. 마스터님께서 내일 새벽 특급 매집을 시작하시거든요. 지금 놓치시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요. 주변에 급하게 빌릴 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옥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 다단계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연락은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상대방은 의아해했지만 옥자 씨는 간절하게 사정했습니다. 내가 확실한 기회를 잡았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시장가 2배로 쳐서 줄게. 제발 좀 도와줘. 그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인연을 들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3명에게서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김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앱 화면에는 이제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김 실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옥자님. 이제 진정한 VIP이십니다. 내일 새벽 5시 마스터님의 특급 매집이 시작됩니다. 푹 주무시고 기다려주세요. 옥자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300만 원을 실제로 인출했고 앱에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방의 비릿한 냄새는 이제 그녀의 후각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내일 새벽 찾아올 대박의 순간만 가득했습니다. 300만 원의 출금 성공은 그녀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이제 옥자 씨는 완전히 사기꾼들이 설계한 신뢰의 덫에 영혼까지 걸려들었고 그녀의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지독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옥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긴장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투자 앱을 열었습니다. 마스터의 특급 매집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VIP 최상위 등급 회원 여러분, 지금부터 역대급 매집에 탑승합니다. 목표 수익률 200%. 200%라는 숫자를 본 순간 옥자 씨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3천만 원의 200%면 6천만 원의 수익, 즉 총 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동 매수가 진행되었고 곧이어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 10%, 15%.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오전 내내 옥자 씨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수익률은 100%를 돌파했습니다. 6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채팅방에서는 다른 VIP 회원들이 광분했습니다. 이건 진짜 미쳤어요. 평생 이런 수익 처음 봅니다. 옥자 씨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녁 7시, 마침내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자산 1억 3,500만 원, 수익금 플러스 7,350만 원, 플러스 245%. 1억 원을 넘긴 것입니다. 옥자 씨는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3천만 원이 1억 원이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액 출금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1억 원을 통장으로 받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남은 7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차릴까? 머릿속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답변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즉각적이지도 않았고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옥자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옥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그녀는 급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익금이 너무 커서 금융당국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걸렸습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안 모니터링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출금을 시도하시면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고 최악의 경우 전액 몰수될 수 있습니다. 옥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액 몰수? 1억 원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의 답변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출금 동결을 풀려면 금융당국에 등급 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VIP 최상위 등급 인증금으로 수익금의 5%를 먼저 예치하셔야 해요. 옥자님의 경우 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입금하시면 바로 출금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옥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모든 돈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적금도 해지했고 지인들에게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고 손에 쥔 현금은 앞서 인출한 3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생활비로 일부 썼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게는 500만 원이 없어요. 1억 원에서 차감하면 안 될까요? 옥자 씨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김 실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금융당국 규정이에요. 반드시 별도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차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시면 보안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좌가 영구 동결됩니다.
그러면 1억 원 전부 날리는 거예요. 옥자 씨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48시간 안에 500만 원을 만들지 못하면 1억 원이 사라진다고? 그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에 팔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낡은 가구들, 고장난 TV, 오래된 냉장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테헤란로 시절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금목걸이 하나와 금반지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것들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 씨는 종로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금목걸이와 반지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쟀습니다. 오늘 시세로 35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옥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금목걸이는 옥자 씨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자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팔겠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현금 350만 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금은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과거 다단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미안한데 딱 150만 원만 더 빌릴 수 있을까? 곧 큰돈이 들어와. 며칠만 기다려줘. 이번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빌린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옥자야,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돈이 필요해? 옥자 씨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업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졌어. 곧 정산되면 바로 갚을게. 몇 번의 거절 끝에 과거 가장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1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언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꼭 갚아주세요. 옥자 씨는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총 500만 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를 판 돈 350만 원과 빌린 돈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김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그녀는 무너지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옥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걸까? 처음 2번은 아무 문제 없이 출금됐는데 왜 이번엔 다를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그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을 넣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야. 내 돈도 빌린 돈도 다 날리는 거야.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옥자 씨는 이미 투입된 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기꾼들이 설계한 완벽한 개미지옥이었습니다. 한 발 들어갈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쥐고 김실탕의 답장을 기다리며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억 원이라는 신기루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을 송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1억 원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출금되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하지만 김 실장의 답변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1시간 후에, 그 다음엔 3시간 후에, 나중엔 하루가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변마저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같은 애매한 말뿐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사기인 걸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처음에 40만 원도 받았고 나중에 300만 원도 실제로 입금됐었습니다. 진짜 회사가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옥자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비슷한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에는 여전히 수익 인증과 감사 메시지만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침내 김 실장에게서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옥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출금 처리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 김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자금 세탁 방지 소명 절차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보증금 3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옥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적금도 해지했고 금목걸이도 팔았고 지인들에게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옥자 씨는 절규하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저한테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1억 원에서 차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 실장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법적 절차예요. 별도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앱에 오류가 생겨서 옥자님의 자산이 폭등하고 있어요. 곧이어 스크린샷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자산 5억 2천만 원. 옥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사이에 1억이 5억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자동 재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놔두면 내일 아침엔 10억도 넘을 겁니다. 하지만 오류니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 3천만 원만 넣으시면 전액 출금 가능합니다. 5억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2천만 원 때문에 포기하실 건지 선택하세요. 옥자 씨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5억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올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전 필요하신 분들 카드 현금화해드립니다. 수수료 6.8%로 즉시 현금 만들어드려요. VIP 회원 특별가입니다. 카드 현금화, 즉 카드깡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카드깡은 불법이었고 수수료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데다 소득 증빙도 어려웠으니까요. 6.8%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옥자 씨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고리사채는 월 30%씩 떼가는 데 비하면 6.8%는 훨씬 낮았습니다. 게다가 5억 원을 받으면 카드깡 수수료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5억만 받으면 카드값도 바로 갚고 빌린 돈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를 남긴 사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옥자 씨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커피숍이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함도 주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드 몇 장 있으세요? 옥자 씨는 가방에서 신용카드 3장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받아들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총 한도가 2,15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수수료 6.8% 떼면 2천만 원 드릴 수 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드깡은 불법이고 나중에 카드사에 적발되면 큰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걱정을 삼켜버렸습니다. 해주세요. 옥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능숙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옥자 씨의 카드로 가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고가의 전자제품과 명품 가방 구매 내역이 찍혔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카드사 시스템에는 정상 거래로 기록되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2천만 원 확인하세요.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돈을 세었습니다. 정확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결제일 놓치면 큰일 나요. 꼭 갚으세요.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 씨는 곧바로 김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2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김 실장의 답변은 빨랐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1,000만 원은 등급 유지 보증금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추가 매수금으로 넣어주세요. 옥자 씨는 지시대로 2천만 원을 2번에 나눠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그녀는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5억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송금한 지 몇 시간 후 김 실장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옥자님, 죄송합니다. 해외 자금 세탁 방지 소명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2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옥자 씨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또 2천만 원? 그녀는 절규하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더 이상 못 구해요. 저 정말 한 푼도 없어요.
김 실장의 답변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옥자님, 지금 앱에는 5억 원이 들어있어요. 5억을 포기하실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 구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5억 받는 게 더 중요한가요? 옥자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4천만 원 넘게 투자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카드깡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빚만 남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옥자 씨의 시선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등기관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의 증서였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5억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옥자 씨는 등기권리증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자 씨는 등기권리증을 손에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에 깨어난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옥자님, 긴급공지입니다. 마스터님께서 특별히 옥자님을 VIP 중에 VIP인 골드마스터 등급으로 승급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옥자 씨는 눈을 비비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골드마스터 등급? 그게 뭔지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 실장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앱을 확인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자 씨는 서둘러 투자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자산 15억 3,700만 원. 옥자 씨는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며칠 전만 해도 5억이었는데 어떻게 15억이 된 걸까? 그녀는 손을 떨며 자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거래 내역과 수익률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이 도착했습니다. 골드마스터 등급은 마스터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최상위 등급입니다. 기관 투자 물량을 우선 배정받고 자동 재투자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옥자님의 자산이 며칠 사이 폭등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옥자 씨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5억, 그녀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실장의 다음 메시지가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면 금융당국의 자금 출처 소명과 국가법령에 따른 고액자산 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옥자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자산증명 예치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2억 원? 옥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요구할 때마다 힘들게 구해서 넣었는데 이번엔 2억이라니. 그녀에게는 이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옥자 씨는 손에 쥔 등기권리증을 내려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옥자님, 이건 예치금일 뿐입니다. 15억 인출과 동시에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에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골드 등급이 취소되고 자산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15억이 5억으로, 아니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옥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억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엄청난 돈이 남았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노의 여왕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억을 구하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사기라면, 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집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5천만 원이 가까이 되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웠습니다. 카드깡으로 만든 빚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치금이야. 15억 받으면 바로 돌려받는 거야. 옥자 씨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김 실장이 압박했습니다. 옥자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만 골드 등급이 유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일반 등급으로 강등되고 15억도 사라집니다. 옥자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9시간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삐 걸어가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옥자 씨는 창구로 걸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김 실장에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목적을 물어보면 절대 투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투자 목적이면 대출이 거부되고 세무조사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녀의 전세자금이라고 하세요. 전세계약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곧이어 가짜 전세계약서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것을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3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옥자 씨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싶어요. 직원이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2억 원요. 옥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로는 최대 2억 3천 차지 가능하네요. 그런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금액이 좀 크셔서요. 옥자 씨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짜 전세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계약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고객님 연세가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상환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옥자 씨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15억을 받으면 며칠 안에 다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류 작성과 심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창구 옆 의자에 앉아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다리는 저절로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직원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대출 승인되셨습니다. 2억 원 입금해 드릴게요. 옥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계좌로 입금해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몇 분 후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옥자 씨는 문자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집은 은행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옥자 씨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딱 사흘만 있으면 15억을 받아. 그러면 이 대출도 바로 갚고 빌린 돈도 다 갚고 카드값도 갚고. 그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금액의 2억 원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앱 화면에 떠 있는 15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옥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어리석은 송금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전 생애를 한 줄의 송금 명세서로 바꿔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익명 자산운용 2억 원 송금 완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옥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곧 15억이 들어와.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옥자 씨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억 원을 송금한 직후 옥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김 실장에게서 15억 원 입금 완료 메시지가 올 것입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옥자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2억 원 송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메시지는 읽음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도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던 그 방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채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옥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 있던 방인데 왜 사라진 걸까요? 그녀는 앱을 껐다 켰습니다. 다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는 앱을 열었습니다. 15억 3천만 원이 표시되어 있던 그 화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앱은 로딩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딩 아이콘만 표시될 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앱을 강제 종료하고 다시 실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옥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옥자 씨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10번째쯤 걸었을 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옥자 씨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번호가 사라진 겁니다. 그녀는 마스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알 수 없는 사용자라는 차가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다른 회원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일시적인 오류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인경 자산운용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관련 뉴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옥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사기였습니다. 텔레그램 방의 수백 명의 회원들, 마스터의 정확한 예측, 실시간으로 올라가던 수익률, 처음 2번 성공한 출금,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가 본 15억도, 5억도, 1억도 모두 가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건 그녀가 송금한 돈뿐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지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1,000만 원, 금 녹걸이와 반지, 지인들에게 빌린 2,000만 원, 카드깡으로 만든 2,000만 원, 그리고 집을 담보로 받은 2억 원까지 총 2억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옥자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거냐는 메시지도 왔지만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갚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한 날로부터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아침, 옥자 씨는 현관 앞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우편함이 터질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사에서 온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연체 금액 1억 1,500만 원. 즉시 납부하지 않을 시 신용불량 처리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카드사의 독촉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깡으로 만든 2천만 원의 결제일이 지났고 그녀는 한 푼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섯 번째 우편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제목을 본 순간 옥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를 개시합니다. 경매기일 2023년 6월 15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은행 대출 2억 원의 첫 번째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했고 은행은 즉시 담보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옥자 씨는 통지서를 든 채 그대로 현관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투자가 결국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집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갚을 수 없는 2억 5천만 원의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경매 통지서를 꽉 쥐고 흐느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을 메웠습니다. 30일 전 파스 냄새나는 방에서 우연히 클릭한 링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여왕에서 주방 보조로, 그리고 이제는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그녀의 전락은 잔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옥자 씨의 세상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경매 통지서를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현실의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이제 막막한 미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0일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자 씨는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계속해서 우편물이 쌓여갔습니다. 카드사 독촉장, 지인들의 독촉 문자, 은행의 최종 통보서. 하지만 옥자 씨는 그 무엇에도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돈도 갚을 방법도 심지어 살아갈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꺼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옥자 씨는 그것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화면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녀의 몸은 말라갔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는 계속되었고 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매 물건 확인차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매 예정 부동산 현황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옥자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집행관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6월 15일까지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그날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만 남았습니다. 6월 15일까지 이사를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옥자 씨에게는 이사갈 돈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롱을 열어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팔아야 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헐값의 물건들을 올렸고 며칠 동안 조금씩 팔렸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침대까지 모두 합쳐도 고작 15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옥자 씨,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처음엔 부드럽게 물었지만 점점 어조가 거칠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연락 좀 받으세요. 옥자 씨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는다고 해도 갚을 돈이 없었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식당 사장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옥자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 걱정됩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그 전화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갈 용기도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다른 사람을 고용했고 옥자 씨는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마저 잃었습니다. 유엉 중순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옥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진 이곳에서 그녀는 과거의 화려함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며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탐욕이 그녀를 다시 집어삼켰고 이제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옥자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리로 나선 옥자 씨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다리가 움직이는 대로. 저녁 무렵 그녀는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월세 25만 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주인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낼 수 있냐고 물었고 주인은 한 달치 선불을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가구를 팔아 만든 돈 중 25만 원을 건넸고 한 평 남짓한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방에는 낡은 책상과 얇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환기구만 달린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것조차 감사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옥자 씨는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정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복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옥자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월세를 내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긴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를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옥자 씨는 겨우 새벽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오피스텔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어둠 속을 걸어 일터로 향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도 자주 삐걱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종종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옥자 씨를 스쳐 지나가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일 전 자신도 그 작은 화면 속 숫자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옥자 씨는 지하철역 벽면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보이스 피싱, 투자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경고 포스터였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옥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는 경고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고시원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났고 얇은 이불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여왕,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전생 같았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노후 자금도 마지막 남은 집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갚을 수 없는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그리고 1평짜리 고시원 방뿐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30일간의 선택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디지털 화면 속 신기루를 쫓다 현실의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